안녕하세요. 피부건강법 송현희 원장입니다. 망상청피반, 청피반성 혈관염, 혈관장애는 이제 하지 위주로 피부가 얼룩덜룩해지는 질환으로 대부분 만성화된 경과를 이루고 뭐 약물에 대한 반응이 조금 더디기 때문에 뭐 특별한 치료법이 없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질환이죠. 오늘은 이런 망상청피반, 청피반성 혈관장애에 어떤 약물을 보통은 투여를 하는지 뭐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어떻게 치료에 대해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환자분 한 분이 1년 동안의 대학병원에서 이 질환으로 진단을 받으시면서 약물을 복용하시고 그 처방을 갖고 한번 내원을 하셨는데요. 오늘은 그 처방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이 처방을 보면 첫 번째 이제 메토트렉세이트라는 약물인데 우리가 보통 MTS라고 많이 부르죠. 항악성 종양제, 이제 세포독성 항암 치료제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제 메칠온정은 우리가 보통 부신피질 호르몬제, 뭐 스테로이드제라고 부르는 약물이죠. 그다음에 미녹시딜은 혈압 강화제로 이제 처음에 발명이 되었지만 이제 경험적으로 투여를 하였을 때 이제 채모가 발달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외용제로 보통 그 탈모 치료에 사용을 하기도 하는 약물입니다. 그다음에 뭐 시닐폴산 같은 경우는 비타민 B군에 해당하는 약으로 우리가 보통 엽산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에 해당하는 약물이고 이제 답소는 한센병, 납병이죠. 예전에 많이 보았던 그 납병에 치료하는 약물로 경험적으로 보았을 때 혈관염증에도 약간의 효과가 있다 싶어서 이제 혈관염에 종종 처방이 되는 약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레그라는 뭐 우리가 보통 흔히 알 수 있는 항히스타민제,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시키는 항히스타민제이고 이제 아자프린정이라는 약은 면역 억제제, 보통은 장기 이식 후에 거부 반응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면역 억제제에 해당합니다. 얼핏 보아도 정말 무시무시하게 보이는 여러 가지 약물들을 복합 투여하고 있으셨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문제는 이러한 약물들로 인해서 증상 호전이 이루어진다면 그래도 괜찮겠지만 약물들이 워낙 복합적으로 투여되면서 오히려 이제 위장장애라든지 뭐 채모가 상승해서 여기저기 털이 나는 듯한 이제 순작용보다는 역작용을 경험하시면서 다른 치료법이 없을까 하고 이제 내원을 하신 상황이셨습니다. 물론 이 환자분의 경우 약물이 뭐 조금 더 가지수가 많고 뭐 여러 가지 약물을 병행 투여하고 계시긴 했지만 대부분의 만성청피반이나 청피반성 혈관장애 환자분들의 처방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고요. 혹은 이제 혈액순환을 억제시키는 게 혈전이다 싶어서 혈전 용해제가 추가되거나 우리가 보통 이제 아스피린류의 처방이 추가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약물들을 여러 가지를 이제 병행을 투여하는 것이지요. 망상청피반, 청피반성 혈관장애 환자분들께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은 물론 혈액순환이 방해가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질환이 시발은 되지만 왜 이것이 혈액순환이 어떠한 기전으로 방해가 되는지는 체질별로 기전별로 사람마다 다르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혈전이 생성이 됨으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혈액순환이 장애가 일어나면서 혈액순환이 느리게 되면서 반대로 혈전이 생성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밖의 기전도 체질별로 이제 사람마다 다르게 되는데 이러한 관점을 취하지 않고 이제 처방을 하다 보면 약물의 가지수가 늘어나게 되고 치료의 효과는 더뎌지면서 아무래도 약물의 순작용보다는 역작용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망상청피반, 청피반성 혈관장애 치료의 원칙은 어쨌든 이제 체질을 판정하고 그에 따른 정확한 원인과 기전을 밝히는 것이다. 그리고 그에 따른 필요한 약물들을 선택한다면, 선용한다면 훨씬 더 부작용이나 역작용 없이 좋은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다입니다. 망상청피반, 청피반성 혈관장애 정확한 체질 진단과 이제 생활 교정도 필요한 피부 건강법 치료가 필요합니다.